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신라 하대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라 중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원, 투 이렇게 구별해서 전화에서 다 다루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라 하대의 움직임, 신라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의 모습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 신라 하대의 특징적인 개념은요, 왕권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해공왕이 피살당했죠. 김양상에게, 혹은 김양상의 동생이었던 김경신에게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곧 해공왕까지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김양상이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가 선덕왕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선덕왕이지 선덕여왕이 아니에요.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는데, 신라 하대의 첫 왕이 선덕왕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덕왕부터 우리가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덕왕은요, 뇌물 계열 왕입니다. 여러분들, 신라 상대는 뇌물 계열 왕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신라 중대는 태종 무열왕, 즉 김춘추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게 무열계 왕위 계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물 계열이 무열계를 좀 장악하고 나서 왕위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첫 왕이 선덕왕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에서 선덕왕의 키워드는 뭔가? 패강진 개척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패강진 개척. 우리 역사 용어에서는요, 진이란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요, 군사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장보고의 청해진, 이것도 군사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패강진은 어디에 군사 시설을 갖추었는가? 자,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서북지방, 이게 통일신라의 국경지방이 되겠네요. 이 국경지방의 군사적 어떤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패강진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강진과 관련돼서는요, 여러 얘기가 있어요. 황해도 인근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선덕왕 어디겠죠? 패강진 개척 기억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선덕왕은요,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왕위에 올라왔으나 다음 왕위 계승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왕위 계승자가 누구냐면 김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김주원은요, 무열계열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뇌물계열 김양상 선덕왕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다음 서열에 따라서 김주원, 즉 무열계 왕위 계승자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불만이 있었겠죠. 누가요? 김양상의 동생 김경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요, 김주원은 왕위 계승자였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밀려서? 김경신에게 밀려서. 그래서 김주원은 왕위에서 떨어져서 나가고요, 결국 강릉 지방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 김주원은요, 강릉 김씨의 시족역이 됩니다. 신라 경주에서 강릉은요, 꽤 거리가 있거든요. 알아서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누굴 피하면서? 김경신을 피하면서. 그리고 이 김경신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왕이 원성왕이 됩니다. 원성왕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 독서 상품과는 뭐냐면, 독서, 책을 읽으면 테스트를 보고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서 관직을 줄게. 뭐랑 비슷합니까? 과거 시험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독서 상품과는요,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원성왕의 키워드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과거 제도의 전신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앞서 무열계의 왕위 계승자 김주원이 있었죠. 선덕왕 다음에 김주원이 왕위 계승, 그런데 도망갔다 그랬죠.
김주원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설화가 있습니다. 김주원이 왕위 계승을 위해서 화백회의, 신라의 최고 귀족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백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를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그 내가가요, 알천이었습니다. 이 알천을 건너고 화백회의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천이 범람을 해버리게 됩니다. 김주원은 못 갔겠네요, 그 화백회의에. 그런데 마침 화백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런 진골 귀족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하늘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김주원이 알천을 건너지 못하고 화백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니 김주원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을 왕위에 추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냐? 김경신이었습니다. 김경신. 그러니까 이미 김경신, 원성왕이 되는 김경신이요, 김주원을요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주원은 알아서 강릉으로 도망간다라는 거죠. 이게 삼국유사 기편에 나오는 설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원성왕 다시 돌아와서요, 김경신이 김주원을 내몰고 원성왕이 되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다. 그게 독서 3품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용어를 바꿉니다. 총관에서 도독인데 이 총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이었죠. 구주에 전국이 9개 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구주에 파견됐던 지금의 도지사격이죠. 그가 총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성왕 때가 되면요, 총관에서 도독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행정적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도독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원성왕을 지나볼게요. 원성왕을 지나면서요, 헌덕왕, 우리가 봐야 되는 왕이 헌덕왕인데 이 헌덕왕은 이렇게 기억할까요? 김주원 후손들의 난. 김주원은 왕 위에 올라가지 못했죠. 원성왕 때문에, 다른 말로 김경신 때문에. 그런데 이 헌덕왕 때가 되면요,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헌창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표면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 아빠 김주원이 왕 위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김헌창의 난은요, 결국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헌창의 아들이었던 김범문도 또한 난을 일으키게 되고 또 진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과 그 다음에 김주원의 손자죠, 김범문이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 가문은요, 진골 귀족에서 육두품으로 강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헌덕왕은 김주원 후손의 난 두 개, 뭐라고요? 김헌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이 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거는요, 9세기 흥덕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덕왕 하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 사료 같은 거를 보면요, 우리 사료 문제가 많잖아요. 항상 이래요. 사치금지, 사치금지. 그래서 사치금지령을 내리는 왕이 흥덕왕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자료를 혹은 사료를 분석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흥덕왕, 흥이 많으니까 사치금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완도의 동북아시아 무역의 거점인 청해진이 건설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진짜가 나오면 뭐라고요? 군사시설이다. 당시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동북아시아에서는요, 무역거래가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는요, 수많은 섬들이 있죠. 물자가 막 그쪽에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배를 통해서. 당연히 도둑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해와 남해에는요, 해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는요, 흥덕왕 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군사 1만 명을 가지고 해적을 다 소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무역의 거점 청해진이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우리 신라 하대의 정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이 진성여왕은요, 그냥 제대로 놀았던 여왕입니다. 여러 가지 사료에 따르면요, 그렇게 꽃미남들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지나다니다가 좀 이쁜 남자가 있으면 들거라 뭐 이런 거죠. 뭐. 예. 그리고 진성여왕 하면 신라의 노래죠. 향가 모음집을 만들기도 해요. 그 향가 모음집이 3대목이 되겠습니다. 허나 이 3대목은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사 파트에서 다 챙기는 것들이죠. 자, 허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성여왕 꽃미남을 좋아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3대목, 이게 더 중요하겠죠.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진성여왕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무엇인가? 최초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밀난입니다. 농민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신라 하대 농민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만큼 농민들이 핍박받고 진골 귀족에 의해서 착취를 많이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종과 애노의 난 이후에 붉은 바지를 입었다라고 해서요. 이게 산적들이에요. 초적들인데 적고적의 난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키워드 진성여왕 때 농민의 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왕권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진골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요,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세력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는 호족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중앙이 난장판이 되면 지방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중심 세력이 호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호족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네 집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왕건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통일을 해버리죠. 고려를 세우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3대목 향가 모음집이 있었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경애왕과 경순왕이 되겠는데요. 이 경애왕은요, 네,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에게 포석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백제를 완산주에서 만들었던 견훤이요, 신라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경주로. 당시 경혜왕은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생들 끼고 막.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또한 좀 안쓰러운 건데, 경혜왕의 부인이 있죠. 왕비네요. 이 왕비를요, 빨가 벗겨서 병사들한테 나눠줘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온갖 능욕을 다 당한 거죠. 그리고 경혜왕의 부인은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없네요. 왕을 견훤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견훤이 대빵이 돼서 신라 왕을 꽂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돼요. 경순왕은요, 견훤에 의해서 옹립이 되었고 견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후삼국의 경쟁, 고려의 태조 왕건,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의 세력 다툼에 따라서 초기에는 후백제의 눈치를 보다가 왕건이 후삼국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져가면서 경순왕은요,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 근천년의 역사가 경순왕 때 항복으로, 고려에 대한 항복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반발되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경순왕의 아들입니다. 태자죠. 마이태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태자는요, 고려에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끝이 난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 3화에 걸쳐서요, 신라 중대 2개, 그리고 신라 하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DF 자료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습득을 하시면 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